뮤퀴즈에서 반가운 얼굴을 보여준 무한도전의 인연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은행 가산 테크노 지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상엽 대리라고 합니다. 이제 대리님이시구나. 네. 그때 그냥 직원이셨죠? 맞아요. 그때는 2년차 계장이었다가 이제 대리로 진급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몇 년 만에 보시는 거죠? 한 5년, 6년 네, 됐죠? 5년 정도. 5년, 6년. 그때 네. 그 기업은행 앞에서 맞아요. 만났어요. 예, 여의도 앞에서. 근데 여의도 지점이 아니고 이제 다른 데로 갔습니까? 네, 은행은 이제 주기적으로 지점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산동의 가산 테크노 지점이라는 데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면 뵐 수 있습니까? 그럼요. 4번 창구로. 4번 오시면 창구. 4번 창구로 가면. 네. 4번 창구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중소기업 분들에게 뭐 예금은 물론 대출이나 여러 가지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성엽 씨한테 제가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빚을 내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좀 화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김태호 PD님도 앞에 계셨는데 땅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막 내를 거치지 않고 막 얘기하다 그냥 보니까. 생 날것의 말을 막 하다 보니까 뭐 나와도 잠깐 나오겠거니 했는데 네. 이게 막 짤로 돌아다니고 막 지금 5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뭐 그러니까 짤로 되고 지금도 회자가 되고 지금도 있으니까. 회자가 되고 그래서 있죠. 지금 너무 속상한 게 네. 이게 너무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아. 대기름 끼고 머리 막 산발돼 있고 막 그 상태에서 찍어가지고 벼르고 나왔어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은 약간 좀 연예인처럼 네. 이렇게 이게 그 배우님들도 이제 네. 데뷔하시고 나면은 네. 차기작 이런 거 고르시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돌들도 이제 데뷔하고 나면은 네. 후속곡. 그게 데뷔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무한도전으로 데뷔했으니까 이제 유퀴즈로 이제. 그래, 컴백 작품으로 아. 이렇게 뭐 오늘 보니까는 이제 헤어 더 투블럭 컷으로 또 하셨고 또 염색도 하셨고. 그럼 혹시 교정도 오늘 때문에 하신 건가요? 아니 아니면- 요정은 조셉 그만해. 아니, 그럼 오늘 약간 내가 오늘 이렇게 방송 나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좀 그려본 그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약간 뭔가 지적이고 네. 젠틀한 약간 은행원 이미지 네.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왔어요. 거기에 약간의 유쾌함, 센스. 그쵸. 이제 또 향후 5년 동안 이제 회전 되기를. 그쵸. 유퀴즈 좀 연락을 받고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저희 근데 언젠가 한 번쯤은 섭외가 올 줄은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유키즈 이제 고정 프로그램 하는데 약간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은 그렇죠.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있었어요. 뭐 언젠가 한 번쯤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 했죠. 살짝 좀 늦었죠,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제 예상을 넘어가지고 좀 지쳐있을 때쯤에 이제 섭외가 전화가 이제 좀 포기할 때쯤에. 네, 이제는 안 오지 않을까 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는 나를 잊지 전화가 않았을까? 오셔서 우리가 조금 늦었군요. 맞아요. 예. 이게 방송에 나왔던 얘기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감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빚을 지면 된다. 이거 사실 평범하지 않은 대답이긴 했는데. 그러면 이게 빚이라는 게 이게 직장인들에게는 이제 평생 가는 동반자 느낌이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대리님도 그런 빚이 있습니까? 그럼요. 저도 이제 영원히 함께 가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례가지만 어떤 빚이 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 그때도 있으셨는데. 그렇죠. 이거 뭐 친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되게 든든해요. 이게 왜 예전에 흉년 때면은 나라에서 복관을 열어가지고 구휼미를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달은 월급이 적고 뭐 그럴 때 내가 또 소비를 많이 했으면. 그렇죠. 이제 구휼미를 꺼내 쓰는 거죠. 직장인들이 사실 회사 다니는 큰 낙이 없어요. 맞아요. 야, 이것도 폭풍 공감 쏟아지네요. 갑자기 하다가 그냥. 예. TV에 나오는 직장인분들처럼 막 뭐 성과를 내가지고 막 인정받고 이렇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직장 다니시면서 가장 큰 즐거움은 혹시 뭐가 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일단 돈이죠, 뭐 보너스 보너스. 성과급이나 보너스 나오면 보통 뭐 하십니까? 소소하게 취미생활 같은 거. 어떤 거 어떤 하세요? 거? 뭐 수영도 즐겨 하고 최근에 그 수우파 나온 예. 뒤로 댄스 학원도 등록해가지고
그러시고 얼마 되셨어요, 댄스 학원? 올 초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럼 꽤 그래도 심한 그럼 과정은 몇 개월 들어갔을 텐데. 됐네요. 지금 요즘 배우고 있는 거 진도 나가고 있는 안무 뭡니까? 가장 최근에 배웠던 거는 네. 아이브의 로얄. 아이브의 로얄. 그럼 좀 한번 좀 부탁드려도 돼요? 아 근데 이게 아이브 로얄이긴 한데 음악은 로얄인데 그 안무가 선생님이 그 안무인데 짜신 단장님이 네. 짜신 안무구나. 이게 좀 떠듬떠듬 거릴 거예요. 괜찮아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지금. 지금. 잘 추시네. 잘 추셔. 어유. 야. 대리님. 대리님. 어유. 제대로 배우셨네. 대리. 야. 뭐 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하네. 그냥 잘 주시는 게 아니 아닌데. 되게 잘 추시는데? 돈 쓰는 보람이 있네요. 예전에 회사에서 이제 어떤 칭찬을 받고 싶냐 여쭤봤더니 이 계장이 큰 건 했네. 뭐 이런 칭찬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칭찬 받고 계세요? 이제 신입 때는 사실 막 의욕이 넘치잖아요. 막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막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7년 타쯤 되니까 예전에는 뭐 일을 시키면은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요즘에는 제가요? 제가 이걸요? 약간 이런 느낌? 회사에서 제 이름이 안 불리고 하루에 그냥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좋은 의미 나도. 이건 좋잖아요. 이게 성엽 씨 이거보다 성엽 씨 이거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고. 바라지 않는 이것도 안 좋지만 바라요? 바라지 않는다는 이게 윗분들이 기분에 따라서 저를 부르는 게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이게 기분이 막 좋을 때는 막 옆대리 이리 와봐 이렇게 하다가 조금 약간 상태가 안 좋다 하면은 성엽 대리 이렇게 부르시다가 정말 이제 최악이다. 이성엽 대리 성까지 붙이면 성까지.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옆 대리, 성엽 대리, 이성엽 대리. 근데 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직장인들은 왼쪽 가슴에 사표 한 장쯤은 품고 산다고 하는데 대리님도 그러십니까? 저는 아직 사표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월급이라는 금융 치료를 받으면은 이런 퇴사 욕구들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 이제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부르는 대로 이제 월급을 주겠다 그래요. 옆 대리 보셨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직장 상사가. 우리 저 회사에서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뭐 성과를 내가지고 대리에게 뭐 원하는 대로 연봉을 좀 주라고 하는데 얼마를 한 5년 전에 신입 때였어만 해도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뭐 10억 주세요, 10억 이럴 것 같은데 10억 주세요, 10억. 네, 근데 지금 이제 대리님이 10억치 일을 하면은 제 시간에 퇴근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네, 그냥 저는 6시에 딱 퇴근할 수 있는 만큼만 받고 싶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겠어. 퇴근. 요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저녁이 있는 삶 좋습니다. 아니 그 요즘 대리님의 고민은 뭡니까?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반 70이거든요, 저도. 뭐 또 표현을 반지. 그냥 35이라고 그러는데 뭘 반 70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압박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맞아요. 없지 않아 들어오고 있겠죠. 실제로 결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그럼 실제로는 지금 만나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럼 혹시 같은 은행에서도 네. 뭐 혹시 좀 그 이게 같은 은행 사람들은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네. 너무 많이 공유하면은 이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건 있어요. 서로 사랑은 너무 공유를 하면 안 어느 된다. 정도는 좀 궁금해야 돼요. 맞아. 몰라요. 그러면 공유는 하되. 어떤 스타일의 이상형이 되십니까? 도시적이고 약간 세련된. 보시죠. 이거 쓰는 거. 커리어우먼? 그죠? 허리ও 무조건 요즘에는 이 맞벌이가 대세. 네네네. 외벌이 하면은 아니잖아요. 우리 쪽 직업도 괜찮습니까? 연예인? 그쵸. 세련되고 이제 연예인 그 뭐 이상형이요. 예. 네. 아이브의 유진 양. 유진양. 그 아이즈원 때부터 좋아했어요. 뭐 확실하시네. 혹시나 만약에 유진양이 앞에 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4번 창구로 오세요. 대리님. 앞으로의 좀 목표가 있다면 성엽 씨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너무 욕심 안 부리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이제 정년퇴직하자 이런 느낌으로. 이거 짤로 많이 뵀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랑아 보용. 네. 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무한도전에서 사랑아 보용해를 외쳐 국민 남편에 등극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신정호 경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무한도전 달력 배달 특집에 나왔던 해양경찰 경사 신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유키즈가 뭐 이렇게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한도전의 뒷이야기를 자꾸 여기서 치고 이게 무한도전이 이제 종영을 하니까 뭐 사실 어디서 얘기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달력을 신청하신 해주신 분들께 이게 달력 배달을 하러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정영돈 씨가 경사님을 만난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안녕하세요. 신정훈 씨 맞으세요? 제가 맞습니다. 달력 왔어. 우리 달력. 아니 이거 이렇게 지켜보시고 아유 예. 제일 좋아하는 게 또 정영도 씨인데 또 제가 제일 보고 싶었습니다. 보통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다. 제가 지금 지금 10분이 드셔가지고 아유 멤버들한테도 듣고 가족한테 와이프한테 보영아 이번에 이사하면서 좀 짐 정리하는 거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좀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줄게. 보영 내 여자니까 보영 내 여자니까 음이 사랑아 보영이 아야 사랑아 보영이 아야 보영아 사랑해. 누구라 그랬었어요? 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보영아 사랑해를 너무 긴장한 나머지 사랑아 보영해. 뭐 이거는 기가 막혀. 만약에 우리 쪽이었으면 이게 애드립이었다면 정말 근데 아무리 긴장을 해도 어떻게 사랑아 보영해를. 근데 이게 약간 유행을 하면서 그 아이돌 팬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이제 실제로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좀 뭔가 오히려 더 스윗하다 그러나? 더 순수했어요. 예, 사랑아 보용해. 뭔가 아니 그 당시에 왜 사랑아 보용해 이게 긴장을 했다 하더라도. 네. 예. 아니 근데 진짜 아무 사전에 연락도 없고 예. 갑자기 와서 이게 앞에 카메라가 있고 하니까 네. 진짜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한지도 진짜 기억이 안 나고 그 얘기를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방송 보고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방송 보고 나서 좀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일단은 뭐 그 방송하는 날은 거의 밤새 전화기가 불날 정도로 연락이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다는 그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요즘도 알아보시는 분도 계세요? 요즘도 가끔씩 딸내미 친구가 알아보고 너희 아빠 무도 나온 거 맞아? 물어보기도 했었고 또 심지어는 치과에 가니까 치과 선생님이 혹시 나오셨나요? 라고 물어본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 그 주인공이었던 보영 씨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은 창피했습니다. 일단 아, 말도 그래요? 잘못하고 네. 또 노래까지 나왔는데 네. 전국적으로 노래 음출한 걸 소문 다 내고 본인은 창피하다고 해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했습니다. 아니 오늘 보영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오늘 가서 그 긴장하지 말고 네. 잘하고 오라고 일단 오늘 보영 씨는 같이 응원해줬습니다. 안 오셨어요? 네, 지금 일일 때문에 아쉽게도 같이 못 왔습니다. 그럼 오늘 같이 오신 거는 그래서 따님이세요? 딸이시구나. 큰 딸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 올해 결혼 몇 년 차 하십니까? 올해 결혼 13년 차입니다. 벌써 13년이 네. 되셨네요. 그럼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신 거죠? 하고 아내에게 네.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저 큰 딸이 2살이었습니다. 야. 근데 벌써 지금 12살이 됐습니다. 12살이 됐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2010년생이시죠? 네, 맞습니다. 동갑인가요? 네, 지호도 네. 2010년생이에요. 그렇구나. 네. 아니 아내분이 보영 씨와는 어떻게 좀 만나시게 됐는지. 원래는 중3 겨울방학 때 네. 그러니까 동네 학원에서 일단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아내분이 첫사랑이네요? 네, 맞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뭐 떡볶이 먹으러 가고 그러면서 좀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냥 딱 첫인상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든다. 네. 이쁘다. 네, 그렇게.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중학교 때 만나서 결혼을 이렇게. 근데 와이프가 학생이 무슨 연애냐 좀 네.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좋아하는 감정은 있었지만 막상 고백은 못하고 그때 각자 대학을 가고 또 제가 군대를 가면서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근데요? 근데 10년 후에 우연찮게 제 대학 동기가 재수 씨를 소개시켜주는 자리가 있어서 나가게 됐었는데 그 재수 씨가 저희 와이프 대학 후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재수 씨를 소개시켜 그러니까 준다고요? 동기의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재수 씨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친구 또 와이프를 소개시켜주는 지금도 자리에서. 또 약간 사랑아 보용해 저는 약간 이해를 느낌으로 했어요. 재수 씨를 소개시켜줘. 네. 아니 친구를 재수 씨를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친구가 재수 씨, 그러니까 친구가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 친구가 네.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네, 결혼하기 그 위해서. 여자친구의 언니가 친한 언니가 친한 언니가 그렇죠. 대학 선배니까 친한 네, 언니가 친한 언니가 현재- 지금의 이제 아내 되신 네, 보영 씨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친구는 과거형이었는데 재수 씨는 미래형을 갖다 쓰니까 네. 야, 약간 근데 그 순간 네. 운명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좀 그때 다시 만나게 돼서. 그때는 이제 SNS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가 있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적은 있었었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결혼해서 아우. 네, 잘 살고 있겠다. 아우. 근데 처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한번 어떻게 변했는지도 궁금하고 잘 살고 있는지 보기만 궁금해서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다행히도 결혼을 안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분 걸어오실 때 느꼈나요? 딱 들어오는 문에서 하나도 안 변했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이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좀 조금씩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옛날 모습 그대로 보이니까 그래 한번 잘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대시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만났을 때 사귀자.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사귀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둘 다 나이가 있는데 결혼하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말실수 하나 큰 거 하고 하실 것 같은데 토크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예? 빨리 결혼하자. 예. 특히 입이 말라서 이 물어줘. 치아의 입술이 붓기 시작하시거든요. 예, 이럴 때 발음이나 네. 기타 여러 가지가 조금 괜찮으세요? 네, 낫습니다. 네. 입이 한결 좀 낫습니다. 촉촉해야 돼요. 네, 입이 맞습니다. 좀 촉촉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사귀자라고 네. 했더니 그래서 일단은 뭐 와이프도 좀 좋은 감정이 있었는지 좋아 사귀자. 그래서 사귀었는데 예. 네, 사귀고 나서는 이제 제가 또 결혼하자고 또 조르게 됐습니다. 네. 어차피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연애는 몇 살이셨는데요? 그때가 33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뭐 10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성기가 또 좀 약간 컸다고. 지금보다는? 네, 지금보다는 그때는 좀 빨랐기 때문에 네. 어차피 연애할 거 사귀고 연애하고 결혼하냐? 결혼하고 연애하냐? 뭐가 차이가 있냐? 그래서 좀 먼저 하자. 보통 그래서 많이 바꾸시네요, 앞뒤를. 그 보통 그러니까 막 과거형과 미래형을 막 그냥 막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연애하자. 네. 결혼하고 연애하자. 그만큼 좋아했기 사랑아 때문에. 고용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얘기는 그것인 거죠. 사랑해서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뭐 꼭 연애하고 막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고 결혼까지 이렇게 가느냐. 그냥 그냥, 먼저 결혼하자. 하고 연애하자. 그래서 얼마 만에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제 10년 만에 다시 만난 게 12월 달이었었는데 1월 달에 상견례 하고 4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우와, 진짜 빠르네. 아니 거의 한 5개월 만에 결혼했네요. 네, 한 100일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그 진짜 대단하시네. 5개월 만에 그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저는 첫사랑하고 결혼하는 느낌은 어떨지가. 항상 기분이 좋고 설레는 느낌? 네. 지금도요? 지금도 항상 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아닌가? 이게 좀 이상한가? 지금 웃음이 좀 공허했는데요. 예, 항상 웃음이 좀 보고 싶고, 네, 항상 너무 생각납니다. 웃음이 좀 말랐다 그럴까? 예. 사랑하고 여기, 고영아 사랑해. 아니 그 원래 방송 출연하는 거 좀 어때요?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아니, 그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우연찮게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저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최근에도 뭐 그 저기 근황 알아보는 거기도 그쵸. 좀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예, 하겠습니다 해서 아니 근데 이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그 아니 얘기 난 김에 한번 네네. 김태호 PD하고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아, 좋네요. 뭐가요? 또 오랜만에 또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며칠 전에 통화는 하긴 했습니다. 아 맞아요. 네네. 해투 때 나가서 네네네. 김태호 PD하고 뭐 얘기를 좀 하는 것 아, 같은데 저거- 앞으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예, 나눌까요? 앞으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 드리고 왔습니다. 아 좋아요. 네네. 김태호 PD도 참 이렇게 바빠갖고 전화가 바로바로 연결이 잘 안 돼요. 여보세요. 호태야. 네요.
뭐해? 안녕하세요. 녹화죠? 오늘 녹화야. 지금 저기 유키즈 온 더 블록이야. 눈치가 아주 빠르네. 눈치가 아주 빨라. 네. 비 오나요 지금? 비가 좀 많이 온다. 네. 어떡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그 상암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아까 좀 전에 네네. 여기 우연히 그 마리텔 지금 하고 있는 조연출 그 우리 지영 PD라고. 네. 거기 그 여자 조연출. 맞아. 그 지영 PD를 만나가지고 지금 지영 PD가 100만 원을 타갔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 팀 회식하겠네 오늘? 그러니까 예. 뭐 회식을 할지 안 할지는 네가 그건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지금 네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 그래도 100만 원이면 그래도 횡재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겸사겸사 그래서 지영 PD가 네 얘기도 좀 하더라고. 그래서 만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렇죠. 전화를 한번 네. 해본 거지. 그래요? 비 오면 거기 작은 자기 집 가서 찍으시면 안 돼요? 어디? 가깝잖아요. 어디? 저희 집 가서 치우면 안 되겠네요. 세훈의 집? 예. 저기 세훈의 집 세트장이 아니야, 세호야. 요즘 섭섭해요. 왜 저희 집 안 오세요? 네, 요즘 저희도 생각해도 못하게 갑자기 그 아이돌 한 명이 또 탄생해가지고. 유산소 씨 때문에. 아니. 지금 오늘 유산수 씨 아침에 섭외 전화도 왔어요 저희한테. 아이고야. 어디서 섭외 전화가 왔어? 가요 프로그램 하나에서 왔고 그리고 대전 MBC 영미 가요 프로그램 하나에서 왔고. 지금 김태호 PD 내가 진짜 딴 게 아니라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드럼을 치게 하고 좀 이렇게 사람을 너무 이렇게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형을 한 20년 정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예. 처음 시작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시면 네. 처음에 시작은 사실 생각을 못 하시고 예.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좀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연탄 같은 삶을 좀 사시잖아요. 연탄 같은 삶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좀 어렵게 얘기하려고 그러나 본데? 성냥처럼 연탄처럼 나를 태워서 좀 적어라, 자기야. 적어. 문신도 연탄 같은 삶 이거 좋다. 예. 역시 태호가 배운 친구라. 그럼요. 아니 근데 나 지금 다른 거보다 세호가 좀 약간 서운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네네. 시작은 좀 같이 이렇게 네네네. 왜 우리 좀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거의 약간 배제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저희는 조세호라는 인물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희망 고문이야 이게. 아무튼 그냥 유산수 옆에 짜사이처럼 이렇게 너무 좋네요. 역시. 안녕하세요. 짜사입니다. 야 비유가 그렇다. 야. 유산슬 옆에 짜사이는 유산소 짜사이 없이 못 먹어요. 근데 짜사이로 좀 그게 좋니? 먹어줘야. 아니 오늘 좀 공통 질문을 그럼 우리 김태호 PD한테. 네. 감독님이 본인의 인생을 하나의 컨텐츠로 만든다면 그 첫 자막이나 나레이션은 뭐 어떻게 해보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렵네요. 어렵죠 질문이요. 예, 갑자기 전화해서 물어보는 질문치고는 좀 우리가 조금 그 격이 있습니다. 네. 질문이. 예.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제 인생에 주인공을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오히려 특별 출연 제 이야기지만 특별 출연 태호 이런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특별 출연님. 특별 출연. 내 인생의 컨텐츠를 만든다 하더라도. 근데 영화 보고 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역시나 잠깐 출연했던 그 신스틸러. 신스틸러라고 보면 그 신스틸러라고 보면 다른 분들 인생에 제가 특별 출연으로 참여하는 이런 조연 모습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맞지 않나? 제습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하나 더 한번 여쭤보죠. 네. 나에게 영향을 준 대중문화 스타가 있으십니까? 있죠. 누굽니까? 형이요. 유산슬 씨요. 네네. 아니 왜 나예요? 제가 2001년도에 MBC 14에서 밤새 막 편집하고 고생하고 할 때마다 항상 저한테 응원을 해주고 저한테 격려가 됐던 건 내가? 유재석 씨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때면은 저기 동고동락인가요? 그렇죠. 제가 재편집해야 되는데 옆방에 있는 편집실에 가서 동고동락을 계속 보느라고 제걸 못했었어요. 2003년, 2002년, 2003년도는 쿵쿵 따보느라고 주말 저녁 너무 설레게 기다렸었고. 앞으로 좀 함께 하고 싶은 뭐 대중문화 스타. 혹시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대중문화 스타 있냐요? 있어요. 누구요? 형이요. 짜사이 아닙니까? 짜사이. 아쉽습니다. 얘 진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네요. 얘는 웃긴데 뒤끝이 늘 개운하지가 않아요.
김태호는 그게 특징이에요. 웃긴데 뒤끝이 개운하지가 않아. 왜냐면 이제 유선슬이라는 대중문화 스타가 또 산정이기 예, 때문에. 예, 예. 네. 아니 그 김태호 PD한테 다른 것보다 예능의 어떤 미래를 좀 얘기를 해본다면 좀 어떻습니까? 제가요? 제 주제의 미래를 얘기하기 좀 그렇고 네. 저희도 가끔 새 프로그램 준비하다 보면 익숙한 것들과 좀 타협하는 경우도 좀 많잖아요. 조금만 뭔가 대중성이 좀 부족하고 실험성이 너무 많고 하면 약간 또 기획안 같은 것도 발탁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하니까. 요즘 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네. 네. 조금이라도 뭔가 양념이라도 소스라도 좀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가는 게 표출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유재석 씨 처음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좋아했었던 당시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의 예능의 위상은 상당히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게 한 사람의 노력이나 뭐 하나의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그런 건 자기가 아니죠. 모두가 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방송국 대표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이 막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방송국은 더 많아지고 네네. 프로그램은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프로그램들은 다 좀 비슷해지는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혹시 그냥 앞으로 프로그램은 그래도 확실한 건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유재석이 있는 프로그램, 하나는 유재석이 없는 프로그램. 뭐 하는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럼 혹시 뭐 쓸데없는 얘기라고. 마지막으로 그 조세호라는 사람은 앞으로 뭐 좀 미래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조세호 씨도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 네. 뭐예요? 유재석 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짜사이 쇼를 기대해 주세요. 진짜 오해 없으길 바랍니다. 재밌게 얘기하려고. 그럼요. 네, 네. 늘상 김태호가 참 그 재미는 있는데 네. 제가 늘 얘기하죠. 웃음의 뒤끝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어쨌든 김태호 PD 저 고마워요. 또 녹화 준비 잘 하시고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곧 짜사이도 만나요. 네 짜사이 저 너무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김태호 PD. 진짜.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시네요. 말을 재밌게 하는데 늘상 얘기하지만 뒤끝이 개운하지가 않은 분이에요. 그럼 좋은 이름도 지어주셔서. 예, 짜사이. 짜사이. 좋네요. 짜사이 좋네요. 예. 자연스러워야죠. 어떻게 되죠? 아유, 오셨네요. 이렇게 해야죠. 아이고, 란주 작가와 우리 대구 작가. 야. 자, 우리 주주 남매. 예. 예. 우리 란주 작가와 우리 대구 작가님. 예.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란주 작가입니다. 네, 우리 란주 작가는 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으실 겁니다. 우리 그 무한도전 때 저희들 무에타이로 저희들이 허벅지를 상당히 좀 단련을 시켜주셨던 작가님이시죠. 14년 차입니다. 야, 현재 이제 금금밤 세컨 작가. 우리 그 메인 작가고 세컨 작가군요. 예. MBC 쇼바이벌 명랑 히어로 1밤 KBS 1박 2일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했고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MBC 무한도전을 드디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와 함께 끝날 때까지 함께 했었죠. 그리고 스페인 하숙과 삼시세끼. 예. 이거는 실제예요? 응답하라 1997 주인공 성시원의 실제 모델이라고.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란주 작가님이 그 실제 모델이고 그걸 보고 이제 캐릭터가 나왔다고. 원래 그 방송 작가가 꿈이셨나요? 란주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근데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요? 항상 방송국 밖에 있어가지고 HOT 보러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저기 들어가는 게 그냥 꿈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저기 좀 들어가면 좋겠다. 눈치 안 보고 내가 진짜 저 출입증 걸고 들어가고 싶다. 뭔지 당당하게. 알겠어요. 네. 혹시 두 분에게 5글자로 좀 나의 신입 시절을 얘기한다면? 저는 선배 덕분에 일을 다 배웠어요. 제 막내 때 이러시면 안 되죠. 선배 덕분에는. 아니 들어보세요. 진짜. 나 이거 아니면 나 과감하게 편집해요, 우리. 제가 막내로 1박 2일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선배가 막내여서 원래 저희 이제 그 후배들한테 일을 넘길 때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요. 근데 제가 딱 가자마자 선배가 폴더체 저한테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 해.
네가 해. 아니야 이제 그냥 그때 일을 진짜 엄청 빨리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연차 쌓으면서 보니까 이거는 한 이거 1년치 한 뭐지? 6개월치 해야 됐던 것들을 이거는 한 이거 1년치 한 뭐지? 6개월치 해야 됐던 것들을 제가 진짜 저기 아니 진짜 이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는 너무 대구 작가를 돌려가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네, 보통은 선배들이 그렇게 갑자기 일을 다 안 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쵸? 선배들이 진짜 일을 많이 배웠어요. 가능성을 봤어요. 너무 첫날 가능성을 첫날 봤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미안해. 그래도 우리 란주가 역시 세컨 작가는 세컨 작가인 게 자꾸 그쵸? 그쵸? 원래 이런 친구가 아니에요. 네네네. 우리 란주 작가가 우리 무도할 때는 오빠 그냥 해요. 출연자들한테 네. 엄격하기로 소문난. 그 덕분에 또 열심히 했어요. 역시 란주 작가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니, 제가 산티아고 갔다 왔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진짜 변했어요. 왜 변했어요?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진짜 반성을 하면서 명수 오빠 생각나가지고. 왜요? 아니 제가 그냥 프로그램을 조금 여유롭게 해도 되는데 그때는 조금 너무 공격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수 오빠가 맨날 저한테 칭찬 좀 해달라고 자기한테 그래야 자기가 들어가면 힘이 네. 생기고 내가 맨날 힘들다 그러면 저도 힘들고 다 힘든데 오빠만 힘든 거 아닌데 지금 여기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 맨날 그러거든요. 이 얘기 자주 들었어요. 아, 진짜 맨날 오빠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요. 네. 지금 막 그런 근데 말을 그때 좀- 했었는데 그때 좀 네, 칭찬 좀 그냥 할 걸. 그때 오빠 너무 잘하셨어요라고 좀 할 걸. 예전엔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돌려서 하네요. 아니 제가 산티아고 갔다 예, 진짜 산티아고 가서 많이 달라졌네. 예. 그 산티아고를 첫날 둘째 날 한참 길을 걷는데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무도 끝나자마자 이제 왔던 사람들이어서 무도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작가인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거를 조금 즐기면서 할 걸. 내가 왜 그거를 하나도 누리지 못했지?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란주 작가가 또 이력 중에 특이한 게 이명한 PD님, 지금 본부장님이죠. 그리고 나영석 PD, 신원호 PD, 김태호 PD와 모두 일해보자. 4대 처형과 4대 처형이라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좀 살짝 얘기를 한다면. 아니, 저는 이런 질문들을 봤는데 그 특징은 잘 모르겠고 네. 그냥 공통점. 뭐예요, 공통점은? 그래서 회의를 하거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걸 계속 듣고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다 진짜로 듣는 거예요. 오. 유재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본인 스스로가 또 좀 약간 체크를 해보지 근데 않았습니까? 그게 아까 똑같은 거예요. 신 PD님, 이명환 PD님, 나 PD님, 태호 PD님의 특징이 이제 재석 오빠도 똑같은 거죠. 잘 듣고. 네, 그게 아쉬운 건 뭐 없습니까? 오빠 얘기도 다 들어주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말고요. 오빠 얘기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 란주 작가가 아주 그냥 딱딱 맥을 짚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아쉬운 점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냥 아쉬운 점. 이거를 오빠 바지를 아쉬운 게 좀 아니라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입는다던가 뭐. 아니 이런 걸 오빠 이렇게 들어야지. 이런 거. 오빠도 지금 내 얘기 안 듣고 안 있잖아. 돼. 나 사실 지금 두 분이 아까부터 한 얘기가 기억에 남는데 이런 걸 보면서 반성하고 배워야 되는 거야. 오케이. 내가 산티아고 갔다 오면서 그걸 배웠거든. 산책을 가야겠구나. 많이 배웁니다. 란주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관심사가 넓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경주마 같아가지고 그냥 하나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관심사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특히 그냥 무도 같은 경우는 워낙 아이템이 다양해져가지고 다양하니까, 예. 진짜 거기서 많이 관심사가 생긴 것 같아요. 진짜 거기서 많이 관심사가 생긴 것 같아요. 듣는 척하느라고. 저기 란주 작가도 뭐 산티아고 갔다 와서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달라졌어. 진짜로 네. 지금 안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명수 형이 있어서 화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나 진짜 제가 진짜 반성합니다. 네. 안 들었어요. 저 이러면서 야 날씨 좋다. 나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마지막에 야 말 날씨 좋다. 내가 끝나니까. 산티아고를 언제 가야지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하루에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근데 턱에다가 쉐딩을 요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인지가 이렇게 쳐요. 쉐딩을. 인지가 이렇게 쳐요. 쉐딩을. 내가 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제가 아니 쉐딩을. 요즘에 좀 자기 관리해서 다이어트를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기억에 아니 쉐딩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아 재밌네요. 우리 란주 작가는 또 어떻습니까? 최고의 또 뭐 본인이 또 프로그램과 이제 토토가를 하면서 제가 늘 이제 H.O.T 재결합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때를 맨날 상상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H.O.T가 재결합한다 막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난 그때 티켓팅을 어떻게 하지? 막 저거 과연 어디서 재결합을 할까? 그치, 막 그치. 그때 친구들은 어떻게 공연을 가지? 이거를 진짜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지나간 일이지만 주마등처럼 또 그 생각이 촥 나네요. 제 인생의 최장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엄청 망상 같은 걸 하잖아요. 막 야 내 H.O.T 내가 누구 부인이야 막 이러면서 막 망상을 하잖아요. H.O.T의 재결합? 내가 좋아했던 그 가수들의 재결합을 제가 할 거라고는 제 상상력으로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돼? 이게 막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엄청 인생에서 진짜 정점을 찍은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한도전 무도를 부탁해 어린이 PD에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21학번이 된 우리 이혜준 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는데 그죠? 네, 12살이었어요. 네. 와, 근데 이제 20이 됐죠. 20. 네. 이제 성인이 된 겁니다. 자, 소개를 직접 좀 해주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한번.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8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맞아. 말타치 이상하네요. 이게 뭐. 아니요, 맞아요. 8년 만에. 네네네. 그거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8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옛날에 꼬마 PD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성인이 된 그 전 꼬마 PD 이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꼬마 요리사. 네네. 노희지 씨가 계셨고. 계시다면 꼬마 PD 이혜준 씨. 예. 안 그래도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예준 군이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했다는 그 기사를 보긴 했는데 21학번이면 몇 년생이신 거였죠? 월드컵 02년생이죠. 네. 저번에도 그랬는데. 제가 아는 월드컵 명지. 예. 네. 딱 30 차이. 예, 딱. 야. 저랑은 딱 20살 차이. 네. 예준 군이 나왔던 방송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무도를 부탁해 편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일일 시청자 PD로 예준 군이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자연에서 필요한 재료를 획득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한다면 한다. 엄청 많네. 뭐가? 무섭다. 어렸을 때도 미꾸라지 잡아본 적이 없어. 시작. 난 약간 좀 진행이 많이 됐어. 거기서 그때 멤버들이 요즘 짤로 많이 돌잖아요. 그 욕해가지고 야 뱀이야 막 이래가지고 뱀이야 저거는. 뱀이야 저거는. 아니야. 뱀이야. 뱀이야. 실제 뱀이 나오고 그랬던. 아니 이제 무도를 부탁해는 어떻게 지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요? 사실 제 꿈이 어떻게 보면 무한도전에 나오는 거였어요. 맨날 무한도전에 나오는 꿈을 꿨었는데 맨날 무한도전 챙겨보다 보니까 끝나고 배너까지 좀 챙겨봤는데 그러니까 크레딧도 더 받거든요. 그래서 뒤에 배너에서 무도를 부탁해를 한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영상이나 혹은 기획안을 무한도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몇 분을 뽑아서 1, 2PD를 한번 하는 콘텐츠를 하고 싶다. 맞아요. 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기대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한번 도전이라도 하는 게 어디겠어요. 그래서 학교 숙제로 만들었던 영상을 무한도전 게시판에 올렸었는데 수금이 없는 계란씨 안 되고는 그놈의 뜻이 기회다 얼른 나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상들을 예준 군이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영상을 그때 저희한테 좀 보내주셨어요. 네, 그렇죠. 발표 날 좀 떨리지 않았어요? 어땠습니까? 많이 떨렸죠. 일단은 이게 떨려가지고 안경 닦을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닦아주셔가지고. 그랬다, 맞다. 안경이 너무 뿌해가지고 그 안경 닦아줬어요. 교수님께서? 맞아요. 재석이 형 같아. 안경 좀 닦고 안경 좀. 이거 뿌해서 보이겠니 이게? 이제 껴봐봐. 화나지?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는 너무 떨었던 나머지 말을 빠르게 했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어떤 문제 알아요. 자막에 두두두두 나오길래 말이 그냥 빨랐구나라는 걸. 까마귀 갖고 뛰어 그거 굉장히 인기 많았잖아요. 그렇게 좀 추격전으로 긴장감 있는 경기를 한 번 더 한다면 더 재밌어하지 않을까,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근데 말이 상당히 빠르시네요. 느리게 한다면 빨리 해.
그리고 합격을 알려주려고 이제 예중군에 우리가 이제 대개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맞아요. 예중군 방까지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예. 그때 좀 많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사실 전날에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진짜? 네. 전날에 예중군 아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막 어리니까 애가 울고 그랬는데 다음 날에 엄마께서 갑자기 아침에 서울로 놀러 가재요.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눈치를 못 채고 괜히 집을 아침부터 치우신다 싶긴 했어요. 이상하게. 야, 그날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했군요. 그때 중간에 띵동 하길래 제가 누구예요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택배 아저씨겠지 문 열어드려 해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카메라 수십 대가 앞에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번 주도 이거 뭐 사파로 대신할 수 없겠네. 이건 뭐 자료 사야지. 네. 아니 감독님. 이야, 성장 뭐. 어유. 굉장히 많네. 이걸 본인이 한 거예요? 네, 영상 따라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때는 많이 부족했었어요. 세수도전? 네, 제 책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요. 야, 진짜 역특하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러고 노니 사실 나중에 이제 우리 예준 군이 진짜 PD가 되면 PD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 하겠네요. 초2 때 휴대폰이 생기고 나서부터 맨날 영상을 찍었거든요. 거의 매일 찍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컨텐츠가 다르긴 했는데 사실 어린아이한테 컨텐츠가 뭐가 있겠느냐 싶긴 해요. 뭐 컨텐츠라고 해봤자 뭐 동생들이랑 노는 거, 뭐 보드게임 하는 거, 뭐 친구들이랑 등하굣길 찍는 거 이 정도인데 그러면서도 일단 계속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찍고 그냥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어릴 때는 한 400개, 500개 정도까지 찍었을 정도로 많이 찍었는데 무한도전을 계속 보면 볼수록 나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예준 군이 그 당시에 녹화를 앞두고 좀 그 명언을 남겼어요, 그 당시에.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죠. 네. 2대 2하로 좀 재미없게 나오면 어떻게 재촬영을 우리 열심히는 뭐 하겠습니다. 재촬영은 못하죠. 일단은 무리도 있으실 테고 일단 최대한 편집으로 재밌게 만들어봐야죠. 제가 해문날이 있죠. 거장 정말 일을 하네요. 재촬영이 없는 감독 맞아요. 감독님 보셨죠? 부담 없이 즐겁게만 촬영해라. 편집으로 제 촬영은 없다. 내가 편집으로 알아서 하겠다. 최대한 멤버분들께서 즐겁게 하시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거 부담 없이 그죠? 네, 그래야 제일 참된 웃음이 나올 수 있어요. 저거. 참된 설레긴 한다. 재촬영은 없다. 편집으로 살린다. 참된 웃음. 다 이상일 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네, 안 되죠. 이거 아마 힘들 거예요. 예? 재미가 없는데 그 편집으로 살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죠. 녹화 현장을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지만 좀 직접 보시고 실제로 뭐 그 당시에 진두지휘를 한 거잖아요. 뭐 어땠는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재밌다. 아 진짜. 이거를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PD라는 꿈을 꾸기는 했지만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이게 네. 내 천직인가. 근데 그때 해보니까 거의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엄청 오래 했는데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힘들 법도 한데 내가 나중에 커서 이걸 하면은 너무 재밌게 일을 할 수 있겠다. 내가 삶을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결심이 그때 딱 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혜준 씨는 꿈이 PD입니까? 네, 계속 PD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PD 중에서도 예능 PD입니까? 네, 예능 PD로 좀 저번에 좀 나왔을 때 재미없다는 평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명예 회복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일단 저도 지금 보니까 재미없더라고요. 저희들도 녹화하면서 내내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나 사실은 결과만 놓고 본다면 보시는 분들이 이게 뭐냐 재미없다라고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도전, 그런 뭔가 새로운 시도
이게 우리 무한도전의 전체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또 재밌는 편들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초등학생이 뭔가 프로그램에 연출을 해본다. 그렇죠. 그래서 예준 군이 이렇게 또 PD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무한도전에 나왔던 그 경험이 제 마음속에 PD라는 꿈의 씨앗을 심은 거잖아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거기에 물을 준 거고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무한도전의 그 회차 덕에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신 덕에 제가 이렇게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PD가 돼서 그러한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